신인규 방영식의 시방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3일 예고해 드린 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긴급하게 또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예고 드렸어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우리 시방쇼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규현.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시방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참 아늑하죠? 네, 아늑하고 친숙해요. 친숙하고. 제 김규현 정의규현 TV 채널보다는 넓은데 거긴 저 혼자니까 아주 아늑합니다. 좀 복적복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은 면도 있죠. 그래도 좁아도. 밤에 특히 할 때는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저희는 뭐 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좁아가지고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참 귀한 손님 모셨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얘기만 해야 돼요. 오늘은 딱 그 굵게 가고 먼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근황만 살짝 들으면서 바로 오늘 그냥 본 주제로 또 바로 저희가 좀 들어가야 또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시방새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찐방새님들이시거든요. 인사를 한번 좀 우리 찐방새님들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찐방새님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뭐 국정기획위에서 2달간 잠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원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신인규 변호사님, 박영식 앵커님,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최근에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실래요? 그러시길래 찐수락을 해주셨어요. 가겠습니다. 찐수락. 들어갔습니다. 대박입니다. 바로 고민도 없이 수락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원래 밤 방송을 잘 못하거든요. 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근데 여기는 와야죠. 여기는 와야죠. 요즘 지금 딸 지금 카톡 왔어요. 지금 아빠 언제 와? 가슴이 전 지금 촉촉해졌습니다. 감동에. 먼저 자고 있어. 아이들을 먼저 재우는. 자고 있으면 아빠 갈게. 딸이 또 그러면은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 예쁜 따님을 지금 보는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꾸 좀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유튜브 보다가 가끔 제가 나오는 걸 보나 봐요. 그런 거 좀 안 나오게 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다가 저번에 한번 묻는 거야 몇 달 전에. 아빠 김건희가 누구야?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왜 아빠를 싫어해? 아빠 정의 구현 중이야. 이게 이래도 되나? 뭐 댓글에 김규현 변호사 팬들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근데 이제 정의규현 TV에서 넘어오셨을 수도 있고 요즘에 커뮤니티나 인터넷 이런 데서 워낙에 검찰 개혁 관련된 게 갑론을박이 뜨거워서 그런지 그렇죠. 아마도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저랑 우리 사실 제가 이거 우리 시방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게 연계 방송으로 먼저 보고 와야 되는 게 있죠. 정치 야시장에 지난주 금요일 거 우리 박영식 앵커님의 사회로 이제 저랑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같이 나눴던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해설판이고요. 맞아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좀 특화된 영역으로 맞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의 그 날카로운 이런 좀 내용들을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근데 이제 이게 그 동어 반복이 이따 뒤에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방송은 금요일에 연장판을 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금요일 방송 보고 나서 지금 월화수 방송을 다 봤는데 3일째죠 지금 공론을 한지. 아직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두 분이 나가는 방송을 다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김규현 변호사의 상대 패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답답해. 또 신인규 변호사가 나간 방송을 챙겨봤는데 거기 안에서 또 의견이 갈리는 게 또 답답해. 왜 신인규, 김규현 이 두 분의 얘기를 반박하는 분들의 논리를 또 듣고 나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약간 또 뭐 그게 합리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그래서 다르죠.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하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이 지난 금요일에 방송 저희가 끝나고 지금 이제 5일 흘렀잖아요. 5일 지났어요. 5일 동안 이런저런 방송에 나가 보시면서 상대 패널이 했던 논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조금 답답했다 하시는 거 하나씩만 많지만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좀 약간 탄식이 나오고 좀 답답했다. 그 현장에서 좀 벽을 느꼈다. 벽을 느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있지. 그런 거 하나씩만 일단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강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총론으로. 그치, 너무 좋은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느꼈던 뭐 혹시 그런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설명이 필요했던 순간들 좀 있을까요? 이거는 딱 여기서 딱 상대방 얘기하는데 와. 딱히 근데 이제 막상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데. 그러게. 근데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몇 개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몇 개 일단 토론 태도와 내용 두 개를 제가 하나씩 찝어보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하죠. 저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누굴 특정할 필요가 없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태도와 내용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논박하면 참 좋은데. 본인의 태도를 걸었어요? 예. 공부도 하고 오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건 맞죠. 저는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전문 분야를 가지고 탐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저는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 그리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뻔히 예상되는 우려점 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와라는 말씀은 좀 제가 답답은 했지만 굳이 제가 반박은 하지 않았고 공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단은 들었고 공부라는 것은 원래 이게 이론으로 우리 교과서만 하고 논문 쓰고 하는 그것만이 근데 그게 더 위험해. 사실 이건 더 그게 위험해.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실무에서 좌충우돌하고 경험하는 그게 사실 현실이죠. 진짜 공부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안수사 요구 지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 지금 현실에서도 수사. 많이 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을 주느냐 남겨놓느냐 아주 제한적인 거. 근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그 오해를 섞어 놓으시는 분들이 이게 믹서기에다가 녹즙기에 막 상추 밀어넣듯이 자꾸 밀어넣는 게 뭐냐면은 마치 윤석열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 개시권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검찰청법을 또 같이 개정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인지수사를 못합니다. 과거처럼 표적수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수사에 대한 보안수사의 개념을 자꾸 저는 혼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파생해서 경찰에게 검사가 징계 요구를 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가 보안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징계 요구를 검사가 누구에게 합니까? 검사가 직접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경찰에다가 A라는 형사 징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안 이루어지죠. 제 식구 감싸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참 답답했지만 시간이 적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 제가. 부분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거 좀 덧해 주시죠.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하면 된다는 이행을 거야. 안 하면 징계하면 되잖아. 그렇지. 왜 징계 요구하면 되잖아. 행안부에서 징계해라고 그리고 또 감찰하면 되잖아. 그렇지. 감찰하면 되잖아. 아니 수사를 해. 그 중수청에서 그 경찰관 수사해갖고 처벌하면 되잖아. 이거거든. 이게 그럴싸하죠.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은 자, 1. 뭔가 경찰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지 징계를 하든 처벌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수사라는 거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안 수사 요구는 너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합법적인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잘했어. 괜찮게 했는데 뭔가 미진해. 네, 뭔가 미진해. 미진하다. 이게 근데 그 미진한 게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로 현실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나니까.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라는 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막 죽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오는. 그러니까 증명 정도가 높습니다. 매우 굉장히 높아요. 까다로워.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10개까지 다 했어도 거기서 하나만 뭔가 틀어져도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채우라고 하는 게 보안 수사 요구라니까. 그래서 경찰 잘 했어요. 뭐 얘네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짓을 해서 막 징계받을 짓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다만 9개까지 다 했는데 요거 하나를 못 채우니까 그거 채우라고 하는 게 보안수사 요구인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한다고 이 경찰을 징계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징계받을 짓을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종이 한 장 내잖아 경찰도.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지 사실은. 위법하고 부당하지 않은 수사이지만 보안 수사가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이에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만 않으면 그냥 뭐 수사는 다 오케이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우리 판사들 그 말한 게 아마 판사 출신이죠. 예. 그리고 판사들이, 검찰에도 약간 또 경험은 그쵸? 있으신 분. 예. 예. 근데 우리 판사들이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법원 판결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그게 다 눈에 차요? 말도 안 되는 판결 많잖아. 우리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야 이런 거를 막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막 징역 1년 손방망이로 처벌을 해. 아니면 야 저런 거가 저렇게 세게 나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데 어때요? 그러면 그 판결한 판사들 다 징계하나? 그러니까 처벌받아요? 할 수가 없죠. 안 받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잘했고 잘못해 국민 눈높이에 만족스럽냐 안 만족스럽냐의 문제지 위법부당한 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징계하고 감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가 잘 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사례로 이번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LA 가가지고 몇백억대 그 도박한 거에 대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덮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문제시 돼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감찰하고 뭐 직무감찰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건 징계 하고 그런 건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아니 경찰이 한다고 했는데 뭐 빼먹은 게 있거나 충분치 못한 수사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사를 다시 해라라고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래 사실은 대부분의 사건 그러니까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한 10개가 된다. 10개가 된다고 했을 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그래도 경찰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10개 중에 한 7, 8개는 그걸로 괜찮아. 근데 한두 개 정도. 제가 그때 정치화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뭐 차 타고 가다가 얘가 있었죠. 차 타고 가다가 보험 관련된 거. 부부가 이제 해가지고 뭐 남편은 살아왔는데 이제 아내는 물에 빠져 돌아가신 사건인데 보험이 16개 들어있는 막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뭔가 경찰이 그래가지고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 있거나 뭔가 다른 뭐 의도적이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걸 잘 안 할 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검사가 마지막에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퍼즐 조각 9개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를 채우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소기관이 채워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왜냐? 그 기소기관도 채우지만 기소한 후에도 또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또 공판 단계에서 판사가 채우기도 해요. 판사도 하고. 사실상 보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도중에 사실 조회하기도 하고 형사법에 의해서 몰랐던 하니까. 증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기도 하죠. 이거 그게 다 수사의 연장 같은 이것도 거죠, 어떻게 사실은. 보면 수사의 연장인 거예요. 그걸 수사라고 부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보안 수사를 뭐 무조건 검찰한테 남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뭐 그분들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이용해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도 있다. 뭐 보안 수사 이상한 짓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이해는 해. 뭐 이론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어쨌건 못 믿겠다는 거죠.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거를 뭐 조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면담, 뭐 의견 청취 이런 걸로 바꾸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요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요 정도 선에서는 그 이문정 검사님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요거 오늘 너무 초반부터 딥하게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전제를. 지금 일단은 저랑요 의외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님과 검찰개혁 방안이 똑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 그거 아니 나도 조국 놀랐어요. 원장님의 지금 법무부 안에다가 중수청 놓는 것과 보안 수사 기능은 일부 필요함을 인정하거든요. 그거 저랑 생각 똑같습니다. 그거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꾸 제가 이것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또 강조하는 게 인적 청산의 문제, 그러니까 인사와 인사를 잘못한 문제와 제도 개혁의 문제는 또 구별해야 된다는 거 제가 두 번 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검사를 어느 보직 보냈을 때 그 검사가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걔를 바로잡는 건 그건 인사권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적 청산의 문제고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진해.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이번에 12.3 계엄을 했잖아요. 특전사가 투입됐잖아요. 그럼 특전사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사령관이라든가 뭐 여단장이나 이런 사람 가만두면 안 돼. 다 잘라야 그건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해. 근데 그러면 특전사를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해경도 똑같아. 해경도 그때 당시 해경 사고 친 해경 청장을 우리가 징계하고 감옥 보낸 거 전 찬성이라니까요. 저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저는 검찰 안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다가 개욕 먹은 사람이에요. 개욕 먹고 신검찰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분이고 전관예우도
뭐 검사 얼마 안 하셨고 저도 검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하고도 관련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는 오광수나 저기 김호수한테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 검사장 검사 이상 출신 난 평검사 출신이라고 이상. 내가 무슨 뭐 전관을 해. 이분은 일만 하다 나오신 거야. 그리고 지금 오히려 뭐 검찰 개혁을 앞장서고 계신 뭐 검사 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전관이라니까 사실. 요거는 제가 바로 잡고 아니 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런 댓글이 많아서 미리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구별하자 그랬고 또 하나는요. 특수부와 형사부 구별하자는 말 제가 진짜 한 10번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는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이건 나도 외우겠다. 특수부는 이제. 종합병원 같은 거예요. 적극적 진료. 막 사람을 구해 와가지고 막 바로 수술도 하고 막 굉장히 그 전쟁터 같은 이제 특수수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형사부 관련된 거는 우리가 1년에 형사사건이 120만 건에서 한 150만 건 되거든요. 그 120만 건 중에 한 115만 명의 피해자들이 가는 동네 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우리 아플 때 그냥 치과도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형사부라고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늘 우리 동네 병원 얘기해서 개혁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얘기 와요. 야 삼성의료원에서 그렇게 안 하던데? 삼성의료원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특수수사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도 대한민국 국민들 컨센서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도 없앤 겁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봐야 된다. 대학병원에서 뭔가 좀 누구 어디 대학 교수가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의료 사고를 일으켰어.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동네 우리 내과 가가지고 내과 선생님 할아버지 계신데 거기 가가지고 청진기밖에 안 되는데 청진기밖에 안 되는데. 당신도 지금 리베이트 받고 그 제약회사에서 돈 받지. 근데 내과 선생님은 청진기만 한다고 여기서는 지금 동네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생각났어. 생각났어. 좋아. 이 끄집어내야 돼 오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검찰도 사건을 막 은폐하고 덮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경우도 부분이 있었으니까. 있죠. 그거 하나 하고 이제 그 보통 특수부만 사고 치냐 아니다. 형사부도 사고 이재명 사건에서 형사부도 수사를 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두 개 있어요. 기억해놨다가 일단 먼저 요거 먼저 하나씩 해주시죠. 그 뭐였지?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 첫 번째 내가 뭔 얘기를 덮는 거. 검찰도 사건을 덮을 수 있다. 맞아. 뭐 이런 거지. 저는 100% 거기에 공감을 하고 검찰이 덮는 거는 당연히 엄벌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잡아봐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검찰이 덮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거. 검찰이 덮는 거는 시민기소위원회라는 그 이제 미국에 치면 대배심이라고 있어요. 대배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적 감시를 둬야 되고 또 민주적 통제를 둬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법원의 통제가 지금 있어요. 항고랑 재정신청. 재정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불기소 검찰이 덮은 거를 심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법원이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판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 이거를 시민들을 참여시키든 아니면 변호사를 참여시키든 아니면 심지어 경찰을 참여시키든 그 담당 형사를 참여시키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덮은 거를 못 덮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검사가 덮으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다 줘야 된다? 안 맞지.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독점을 더 강화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경찰은 경찰대로 덮게 놔두고 검사는 검사대로 덮게 놔두고 완전 이불 되면 이불. 지들 맘대로 그냥 다 덮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본다? 국민이 피해를 보죠. 망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도 망하고 검찰도 망하는 거죠. 이게. 아니 검찰이 기소권이 어쨌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기소를 하지 않고 덮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글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는 게 기소 독점과 수사 독점을 각각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나 김규현 변호사님이나 매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독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우려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저도 뭐 제가 독점하는 게 아닌데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주장이라는 게 좀 뭐랄까 대중 선동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A를 얘기를 하면 A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A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B로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보면서 두 분이랑 지난주에 금요일에 토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나름의 원칙이 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금요일에 깨달았고
저는 지금 법무부 중수청 법무부론자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저는 행안부에 가도 돼요. 그리고 행안부에 가는 식으로 당론이 정해지면은 따라가고. 저는 당연히 따라가고 그건 거기에 맞춰갖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 네, 근데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법무부로 가더라도 거기에 맞는 디테일을 준비하면은 검찰 개혁이 되고 행안부로 가도 거기에 맞는 디테일을 준비하면 검찰 개혁이 돼요. 다만 법무부로 갈 때랑 행안부로 갈 때랑 준비해야 되는 게 내용이 좀 달라져. 내용이 달라. 그거예요, 그거. 진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김규현 변호사님이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은 뭐 법인 카드였나요? 마이너스 통장이었나? 그 얘기했다가 엄청 욕 먹었는데. 디테일 아무튼 되게 이제 되게 작은 부분까지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뭐 그 얘기는 오늘 좀 뛰어넘고. 아니 그럼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까 그거 덮는 부분하고 하나 더 말씀하신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럼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시는 걸로. 아니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요렇게 진행할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딱 33분 남았고 중간에 광고 들어가면 하나 생각났어요. 경찰 비대화. 경찰 비대화. 경찰 비대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항상 경찰은 너무 정권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정권에 이제 그렇게 들이박지 못한다. 간이 작아서. 그리고 경찰은 뭐 비대화돼도 걱정이 없다. 여기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경찰이 비대화돼도 괜찮다. 어차피 영장 청구권이랑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 기각시키고 막 또 불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 일견 그럴싸해요. 영장 기각해버리면 되잖아. 수사 못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영장 기각은 아무렇게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장은 그냥 범죄의 정황이 있고 의혹 제기가 있고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그러고 그냥 뭐 상당성만 있으면 그 정도 요건만 있으면 내주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 법은 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조국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수사할 때 법원이 영장 안 내준 적 있어요? 없죠. 그거 검찰이 다 수사하는데 검찰이 영장 없이 그냥만 한 거 아니거든요. 영장으로 한 거지. 전부 다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영장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법원이 자판기처럼 영장을 다 내준 거예요. 왜? 조국 수사 때도 그랬던 거예요. 왜? 일단은 그냥 의혹 제기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요건에 어느 정도 그냥 얼핏 보기에 맞아.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표적 수사고 불법한 수사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머릿속에 표적 수사, 쟤를 죽일 거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사니까 불법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수사관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평가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게 조국 사태인지 아니면 세관 마약 사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관 마약이면은 영장을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조국 수사다 그럼 영장을 기각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얘가 무슨 의도로 수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겨. 그러니까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 국수본이나 중수청이 앞으로 그런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중수청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중수청도 이제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럼 왔을 때 그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봤을 때 이 조국 사태나 이재명 사건 때랑 똑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영장을 기각하는 방향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영장을 설령 기각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검찰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겠지. 뭐야 우리 영장을 기각을 해? 언론에 막 흘려. 우리는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검사가 이 영장을 기각하네요. 그래서 연예인 수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경찰이 수사했을 때 유명인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뭐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이런 데서 뭐 검사가 영장을 기각했어 어떤 검사 놈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검세 막 욕을 하지. 그럼 또 여론에 밀려가지고 영장을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을 또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시킬 수 있다, 불기소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경찰이 충분히 통제될 거다라는 것은 저는 그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 하나만 더 오늘 추가하면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경찰은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고 이제 중수청까지 그럼 행안부로 놓으면은 사실 행안부 안에 이제 3개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 제가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 문제에 더해서 그냥 경찰은 내사와 정보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국수본이 있잖아요. 국수본은 또 수사권이 또 있어. 거기다 중수청은 지금 특수부 수사하는 걸 또 갖고 가. 그럼 이 수사기관들이 거대하게 공룡처럼 있을 때 이게 수사 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수사권 독점일 때. 전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또 하나는 경찰이 경비 업무도 하고 치안 업무도 하지만 무기도 소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까지 쓰기 때문에 이 경찰권 비대화의 문제는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거야. 우려를. 예, 저도 뭐 행안부 안에 놔도 또 통제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레시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못 만들면은 뭐 이제 실패하지. 실패하면 이제 백래시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근데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뭐라 그러죠?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전 김용민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셔서 보안 수사는 절대로 조절 안 된다 검찰에.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해온 짓이 있고 또 보안 수사를 두면 그걸 장치내가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해. 근데 그렇게 주면은 또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부작용이 주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소전 조사 같은 거를 도입하면 그거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거야. 기소전 조사 아이디어. 이건 김용민 의원님이 한 말입니다. 개인 아이디어. 근데 기소전 조사는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 법률가라면은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보안 수사가 지금 거기에 수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럼 수사를 하면은 수사권이 있다는 거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수사는 완전히 드러내고 수사보다 훨씬 약한 조사 권한 같은 걸 주자는 거지. 예를 들면은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 끝나고 나서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검사가 기록 검토를 하는데 피해자가 제발 검사 찾아가고 제발 내 얘기 좀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들어봐달라. 이거를 검사가 그럼 저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요. 우리 보안 수사도 못 하니까 경찰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종이만 봐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이거 맞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는 들어줘야지. 그리고 억울하신 분. 그리고 뭐 의견서나 진술서 내면 이 의견 좀 한번 봐달라 하면 뭐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중요 증거를 갖다가 내. 경찰에 미처 못 낸 증거, 중요한 CCTV 증거가 있어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뭐 받을 수 수 있는 있고. 것이죠. 확인해 볼 수 있고. 요구랑 뭐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소전 수사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정도 만들어 주면은 뭐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도 부작용을 상당 부분 그렇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 그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렇게 당정 간의 이견이 합의점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이게 되게 필요한 게 저는 아까 제가 특수와 형사를 아까 종합병원과 동네병원으로도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검사는 원래 공익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특수수사의 특징은 뭐냐면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리하는 특수수사는 맞는데 보통 피해자가 전체 국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된 피해자가 없어서 특수수사는 뭔가 이렇게 거대 담론, 뭐 재벌 수사, 정치인 수사.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전체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물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죠, 윤석열이가. 근데 형사 수사는 뭐가 다르냐면요. 특수수사는 특정된 개인이 없어. 그냥 전체 국민이야. 근데 형사 수사는 어떤 피해자를 대리하느냐? 피해자 신인규, 피해자 박영식, 피해자 초이. 요런 개개인들을 갖다가 직접 대리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대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 검찰 특수수사 프레임에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지금 끌려가다 보니까 120만 건 이상의 그 구체적인 피해자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체적인 피해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개혁이 잘못돼서 피해를 보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억울해도 어디 가서 억울하다 하소연도 못하는 게 한 학자만 해도 특수사거든요. 한 학자만 해도 지가 억울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이 우르르 안 쫓아가겠어요?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오광수 선임해 버리잖아. 네, 오광수 선임하잖아. 몇십억 내고. 근데 우리는 몇십억도 없고 그냥 암장에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인생이 묻혀요. 우리는. 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기소 전 수사라는 걸 조사로 바꾸든 어떤 개념을 만들든지 간에 이 수사 통제 권한이라는 거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120만 명의 피해자를 한 번쯤은 언론이 귀 기울여주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한 명 한 명의 눈물과 목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된다. 전 이 부분을 제가 형사부로 꼭 한번 강조를 좀 제가 하고 근데 싶죠. 그 대목을 아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랑 맞닿아 있을 텐데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이 방송 나가서 답답한 거 2개, 3개 얘기하다가 하나를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해놨는데 우리 까먹은 거 있어. 그거 형사부 얘기. 형사부 이제 들어갑니다. 형사부. 이게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도 형사부에서 한 그렇죠. 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 형사부는 문희만 형사부예요. 문희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지방검찰청마다 특수부가 다 있었어요. 네. 다 있었는데 원래 다 있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지방검찰청 중에 한 3개인가 4개인가의 특수부만 놔두고 나머지의 특수부들은 전부 다 형사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꿨다. 네, 그래서 원래 그냥 지방검찰청에 형사 1부부터 5부까지 있고 특수부가 하나 있어요. 그 특수부를 형사부로 바꿨어. 형사 6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특수부인데.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수부가 없는 지금 반부패부로 바꿨죠. 이름이 그러니까 바뀌었죠. 반부패부가 특수부인데 반부패부가 없는 지검에는 형사부예요. 형사부 중에서 제일 숫자가 뒤에 있는. 보통 형사 6부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신문에서 형사부에서 이재명을 수사했다라고 얘는 그 형사부가 과거의 특수부였다. 그러니까 이름만 갈아친 거네. 이름만. 보통 형사 6부가 이제 보통의 특수부인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거기는 그 사실상 특별수사하는데요. 그리고 문의만. 그리고 작은 지청에는 지청. 원래 특수부가 없었어요. 원래 없죠. 원래 없었고 되니까. 보통 지청에 형사 1, 2, 3부 아니면 형사 1, 2부 이렇게 있거든. 그 마지막 숫자의 부서가 특수부예요. 마지막 숫자가 네, 보통 그런 데는 공안부도 같이 해. 그렇죠. 그러니까 공안 특수부야.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네. 거기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성남 FC 수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청. 그 성남지청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성남지청 형사 3부 중심으로 거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 특수부인 거고. 특수부가 한 거네. 그리고 특수부가 한 거고. 그리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안 수사로 한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이어받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제 생각에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이재명 압수수색을 또 엄청나게 막 한 다음에 송치를 하면 그거 토스 받아가 또 성남지청이 막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검경이 그냥 합동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토끼 사냥몰이 한 거지. 토끼몰이 한 거지. 이게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검경이 다 그냥 싹 다 토끼몰이. 근데 그거 한동훈하고 이상민이 한 거야. 그렇지. 법무부의 한동훈과 행안부의 이상민이 그러니까 한 거야. 이게 보면은 행안부의 중수청, 법무부의 공소청이 있을 때 이 둘이 이상민과 한동훈이 합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대통령 케이스잖아. 행안부 소속의 경기 남부경찰청이 성남 FC를 쫙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스 하면은 패스하면은 한동훈의 성남지청이 받아가지고 또 이게 들어가는 이창수 같은 놈이 가서 들러붙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 이게 검사가 뭐 보안 수사권을 남용한 거다라거나 그러니까 예시가 안 맞는 형사부가 거지. 이거를 수사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보탤게요. 제가 오늘 보태기를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는 보충 수업이니까. 왜냐면 제가 뭐 어떤 형사부 아까 그 가정의학과 내과 얘기했잖아요. 120만 명의 저는 피해자들 업계 좀 만들자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공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보완을 해주시면 토론이 가능한데 바로 반박 논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윤석열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이래.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형사부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온 놈이 와이프도 김건희야. 그런 놈이 나와가지고 한동훈하고 팀 짜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윤석열식으로 하면 또 어떡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싶었었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특수부를 늘려줬거든. 그럼 제도 개혁을 잘못한 거지. 물론 그 문제도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특수부를 늘려줘서 수사를 엉망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인사권자가 검찰총장을 시켜준 게 문제거든요. 그 더 큰 문제는 원래 그 대검 인사할 때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를 섞어놓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견제균형하라고 대검 인사도 그렇게 부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만 유독 인사를 특수부 라인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이원석, 한동훈 다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비판 기사가 이미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실제 그렇게 했어, 인사를. 특수통의 라이벌이 어디예요? 공안. 특수랑 황교안이 검찰은 항상 공안이잖아. 특수랑 공안이 맨날 싸우는 게 황교안이잖아. 검찰이었는데 그 윤석열 총장 때 특수부를 다 밀어줬잖아요. 그때 간부 다 밀어줬어. 이걸로 상징적으로 하나로 해결이 돼. 어떻게 해결돼요? 그때 대검 공안부장도 특수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완전 연모인 거지 공안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제도가 만든 거는 특수부를 늘린 게 그때 문제고 사실은 인사의 실패가 윤석열 괴물을 만들었고 윤석열이가 총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야 너 총칼 부족하잖아 수류탄도 좀 써 너 여기 대포도 있어 대포도 써 이렇게 해서 전 인사를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형사부 쪽의 제도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 실패의 예를 갖고 와서 윤석열이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라고 하면 전 반대로 중수청에도 그럼 윤석열이가 나와요. 그 논리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야. 제 얘기는. 인사 실패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서 검찰이 잠잠하잖아요. 좀. 그렇죠. 좀 잠잠한 편이죠. 보면은 민주당 정권일 때 날뛰어 검찰이 막 날뛰고 막 주인을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적극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검찰이랑 민주당이랑 성향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그러면 사실 그 국민의힘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들 중에 뭐 나도 한번 윤석열처럼 나도 한번 뭐 여당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수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있겠죠. 있죠. 누구나 있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또 국민의힘이야. 잘 알아. 또 잘 아는 놈들이잖아. 잘 아니까 얘네는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얘네는 통제를 했느냐? 국민의힘 정권의 검찰 통제 방법. 어떻게 해요? 특수가 있어요. 공안이 있어요. 검찰은 이 두 축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특수한 공안이 제일 힘이 세니까 이 둘을 싸우게 시켜요. 그러니까 견제시키는 거죠. 이 둘을. 야, 그러니까 권력을 다스리는 방법이네. EJ 같은 거죠. EJ네.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지검장, 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검장이 특수통이면 그 밑에 차장은 항상 공안통.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 지검장이 공안통이면 그 밑에 차장 반드시 특수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특수부로 다 깔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밀어줬구나. 그때 검찰 특수부도 늘려줬고.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다 특수통.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라인. 대검 라인에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다 특수통, 심지어 공안부장도 특수통. 그 이원석도 특수통인데 기획조정실장 있잖아요. 이원석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윤석열한테 물어본 거야. 검찰 인사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이 명단 써갖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걸 다 받아준 거야. 그대로 다 받아준 거야. 그 팩트죠. 그때 공안통이 완전히 몰락하고 특수통이 쫙 되면서 얘네가 하나회처럼 돼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꼬라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만 작동되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의 설명대로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그 안에도 검찰 내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만 지켰더라도 전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나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검사 징계법도 통과시켰잖아요. 지금은 누가 튀어나와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징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날릴 수가 있다고 검사들을.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돼 있는데 여전히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놔서 민생을 범죄 피해자들을 좀 억울하지 않게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야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형사부에서 보안 수사권 가지고서 또 장난치면 어떡할 거야라고 되받아치니 이 답답하다는 거지. 저는 그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민영 배우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민영 배우님 윤석열이 이제 조국 수사를 막 시작했을 때 이제 청와대라든가 막 이런 그때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는 이거 윤석열 바로 잘라야 된다. 그냥 바로 잘라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잘라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잖아. 지휘권 있죠. 그렇죠. 이거 수사하지 마. 그리고 너 나가. 사표 받아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서 잘라야 된다라고 다 주장을 했었대. 근데 일부 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해갖고 장관이 이 잘라야 되는데 그 도려내버렸어야 되는데 지휘도 못하고 명령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이제 우유부단하게 있는 와중에 지금 뭐 조국 수석만 완전 바보 되고 언론에서 또 합세하고 그렇게 맞아요. 되면서 이게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적으로부터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일본 애들한테도 일본도 좋은 건 받아들여야 반면 된다고. 교사 뭐 이런 거죠. 뭐. 그거에 국민의힘 애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권력기관 다루는 방법. 기술 같은 그 기술은 국민의힘한테 꼭 우리가 받아와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거 도같았거든.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막 국세청 이런데 권력기관들은 국민의힘 하도 많이 달아봤고 얘네는 조금만 틈을 주면은 주인을 물어뜯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바이드 앤 룰.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지들끼리 견제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체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중수청과 공소청 또한 그렇죠. 서로 견제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디바이드 앤 룰. 앞으로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마치 뭐 한 지붕에 두 가족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지붕에 놔둬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발상인 거야.
예. 봐봐, 국민의힘은 검찰청 안에 공안이랑 특수가 한 검찰청 안에 있는데도 한 집에서도 그렇게 하게 그 한 집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이거를 통제를 하잖아요. 이 기술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도 하나만 제가 보완을 더 하면 사실 이게 리더십의 스타일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한테 많은 빚을 졌거든. 그러니까 검찰에 많은 빚을 져서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했을 때도 정권 초기에 빚을 많이 진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한테 그 청구서 들이밀었을 때 거절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른 게 검찰이나 언론이 얼마나 윤석열을 비호하고 묻었습니까? 내란 국면에서도 그걸 응원봉으로 뚫고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되자마자 민주당 통해가지고 특검 3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검찰 조직에 진 빚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갚을 게 없어. 청구서 쓰잖아요. 야, 이면지 활용해 갖고 가 이래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 검찰의 덕을 봤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응원봉과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았고 그리고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 돼가지고 특검을 3개를 돌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진 게 없다. 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저희 오늘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벌써 광고할 시간도 된 것 9시 같은데. 네. 그것도 광고 보고 와야 되겠죠? 근데 광고 보고 와서 저희가 정말 우리 영식 형님은 또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그거를 더 검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계실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광고 큐. 뿅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추위 자두고요. 자두 맛있다는 얘기가 많네요. 와, 9월을 맞이하는 제철 자두입니다. 매일 당일 수확과 당일 발송으로 신선하게 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디가 자두가 맛있다? 김천입니다. 김천 자두고요. 100% 만족 후기가 알려주는 찐 자두 맛집. 후숙 전에는 상큼한 식감으로 후숙 후에는 말랑하고 달콤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량이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올해 마지막 물량이니까요. 추위 자두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빨리 올 한해도 자두를 먹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드셔보시죠. 코 자두가 엄청 커. 복숭아 같아. 드셔보시죠. 네, 이게 추위 자두입니다. 김천에서 산지 직송으로 올라와서 껍질채로 드셔도 되는 추위 자두. 후숙이 살짝 됐죠. 후숙. 이쪽 후숙된 거. 여기는 이제 새콤한 거. 껍질채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껍질채. 과일을 먹으면 좋습니다. 자두를 참 좋아하는데. 맛있죠. 이따가 집에 가면서 저도 주문 하나 해야겠네요. 아, 요거 맛이 새콤달콤합니다. 저희가 또 오셨는데 준비해놨죠. 아니, 이게 자두가 보면 이게 좀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부드러운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말랑한 둘 다 있네요. 우리 딱딱한 거 먹을 테니까 부드러운 이게 거 후숙전, 이게 후숙. 네, 저 후숙 전 거. 근데 후숙 전 거는 약간 딱딱한데 먹을만하고 좀 새콤해. 근데 후숙 된 거는 달죠. 네, 달죠. 나 이거 딱딱한 것도 맛있어. 새콤해. 새콤한데 부드러워. 이거 금방 다 없어진다. 와, 이게요. 진짜 알도 큽니다. 요게 복숭아 같아. 복숭아 크기로 보면 자두가 추위 자두입니다. 추위 자두.
요거 좀 요 두 분이 하나씩 잡수세요. 전 자두 많이 먹으니까 하나씩 드세요. 드세요. 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의학적으로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과일이.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광고는 여기까지 했고 네. 다 이제 생기시면 바로 이제 저희가 좀 새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이제 박영식의 Q&A로 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안 해도 돼요. Q&A로. 이미 난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다 외웠어요. 박사. 이제 박사야. Q&A 안 해도 돼요. 박사입니다, 박사. 근데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이 광고 나갈 때 이번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소개? 말씀 중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크게 다른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나와가지고 생각한 게 이재명을 바라보는 어떤 586 세대의 시각 같은 게 있어요. 586 세대 이제 민주화 시대, 민주화 세대 운동권으로서 그 옛날 치열하게 투쟁했고 치열하게 막 이론을 고민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잘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귀족들이니까. 기존의 진보 귀족이에요. 진보 귀족. 약간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그분들이 이재명을 바라봤을 때 뭔가 조금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느끼느냐? 왜 느끼느냐? 왜 그러죠? 그 586 그분들은 주로 연역적인 분들이에요. 연역적이라는 게 이제 이론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주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딱 이론을 딱 머릿속에서 정해놓고 이제 그것대로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해. 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게 딱 있어. 그래서 사실 옛날에 무슨 노선 투쟁 뭐 NL이니 PD니 엄청 막 이러면서 뭐가 좋은 사회냐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근데 또 그거를 또 나쁘게 보자면 탁상공론화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완전 반대라는 거죠. 이건 귀납적이야. 이론을 뭐 보는 게 아니라 야 그럼 지금 현실의 문제가 뭐야 그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 1, 2, 3 얘기해봐. 1, 2, 3.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일단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바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이해됐어요. 그것을 이제 586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지. 이게 처음에. 방식이 다르니까. 처음에 좀 이상했던 거. 약간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명제를 지금 당장 실현하고 수사 기소 분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이게 이상지적이지.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 검찰에서 비롯됐다. 그럼 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검찰 것이냐? 규정부터 해야지. 검찰은 이런 애들이야.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야. 얘네는 없애야 되는 것이고 얘네를 어떻게 하려면 그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돼. 뽑아내. 잘라. 이런 이론이 딱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거거든. 나왔어. 근데 그걸로 현실에 그냥 바로 적용해. 그래 수사권 다 떼어내. 법 만들면 되지. 행안부로 보내. 경찰로 보내. 검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또 심플해. 이게 듣기는 심플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유시민 까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굉장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보신 거야. 잘 보신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왜 검찰 개혁 하려고 봤어.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본인이 이제 몇 년 동안 검찰로부터 탈탈 털리듯이 지금 가장 큰 검찰의 제일 큰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싶을 건데 그걸 보고는 검찰을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딱 봤더니 이거를 그냥 검찰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찾아보니 수사 개시권 인지수사권이요. 이거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럼 얘네를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그럼 얘네가 그 국민 피해가 없이 근데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또 수사의 어떤 효율성이 저하돼가지고 지연이 만들어지고 그럼 한 해 사건이 120만 건인데 120만 명의 피해자들이 자기 사건이 뭐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한 두세 달만 늦춰져 봐. 오늘 이 비유 너무 좋았는데요. 몇 천만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럼 요걸 최소화하려면 요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수사 기소가 과도하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수사 기소가 좀 덜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가 있다. 그 이재명 스타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론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실용적으로 현장에 맞게 이렇게 하는 창조적 거니까, 해법도 그게.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이론적인 검찰 개혁론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비유 너무 좋은데요? 저게 맞아? 그러니까. 이 비유 너무 좋았다. 아니 이건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라 너무 신선합니다. 진짜 연역적, 그러니까 귀납적. 좀 더 쉽게 풀면은 이상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렇게 뭐 분리될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현장 시찰 이런 데 나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질문 던지는 스타일을 보면 대충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강릉시장한테도 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야?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지점은 어떤 게 지금 어떤 쟁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본인이 피해자였을 때는 야, 이 검찰놈의 새끼들 싹 다 그냥 구분해야 되겠구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법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신 이후에 5일 지났어요. 많은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인 건 맞습니다. 매우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 윤석열 정권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사실 이상민한테도 당했잖아요. 경찰. 가장 큰 피해를 당했는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 제도개혁이라는 거를 좀 감정적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제도개혁은 감정이 앞서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좀 냉철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인적 청산할 때는 뭐 감정이 인간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개혁은 조금은 이거는 좀 일반 보편성을 좀 더 우리가 더 강조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만약에 검찰개혁을 감정적으로 했다가 핀셋식으로 막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요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걸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 정권을 무조건 민주당에 물려준다. 성공시킨다. 나는 맞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다. 절대 정권 안 뺏기고 물려준다. 성공한 대통령. 이거예요. 모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나 행보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좀 우리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벌써부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 내가 뽑은 정치인이고 내가 주권자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건 맞는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 좋아해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많이 나왔던 유행어 기억나요? 알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인이 다 하고 싶은 해. 거 기억납니다.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한 2년 3년은 그랬던 것 같아. 초반에. 근데 약간은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어주는 거지. 처음에 좀 믿어주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수리 공부를 불렀어. 아니면은 우리가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사한테 뭐 수술을 맡겼어. 처음 갔을 때. 처음에 그런 거 있어. 처음에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믿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 양반이 뭐 요리를 시작하거나 칼질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저 페인트 칠 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래서 다 하고 가겠어 오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감나라 배나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하게 두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의민주주의잖아. 선택을 해서 맡겨놨으면 그래도 그래 6개월 1년 정도는 하는 걸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이 안 되면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100일도 안 됐다고요. 요거 조상우 우리 보좌관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벌써 검찰주의자들한테 포위됐다라는 얘기들을 일부 했거든. 벌써 저 검사들한테 놀아놨다고 했더니 조상우 보좌관이 뭐라 그러냐면 저 출근한 지 20일 됐어요. 아니, 딱 한 달 됐잖아, 한 달. 또 한 달이면 딱 20일 간 거야. 그 법무부 청사에. 그러면은 한 20일이면요. 앞에 5일은 책상 정리도 좀 하고 뭐도 하고 서류 받고 보고도 받고 하면은 열흘은 가. 그럼 딱 지금 열흘 된 건데 벌써 검찰주의자들한테 포섭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짧아요. 간게. 법무부 장관도 언제 취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좀 되는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질문 하나 올랐는데 요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요거 뭐라고?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좀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라는 것은 이제 범인을 찾아 나가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면은 사실관계가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거고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얘를 그럼 재판 때 세울 거냐 아니면은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 재판 때 안 세우고 끝낼 거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되죠. 바로 이거예요.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 개시권은 이 수사를 시작할 거냐, 누구를 수사할 거냐, 무슨 죄로 수사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 그럼 수사가 개시되면 이제부터 수사 달리기 시작하죠. 달리죠. 범인 찾고 막 증거 수집하고 가요. 이렇게 쭈쭈쭈쭈쭈 가. 그럼 수사는 선이에요. 선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것 같아요. 얘를 재판에 이제 세울 때가 됐어. 아니면 이건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내줘야 석방해야 돼. 라고 이제 하면 그때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결? 그게 수사의 종결이죠. 종결. 수사의 개시, 수사의 종결이에요. 근데 제가 수사가 언제 끝나죠? 언제 종결돼요? 방금 말한 거. 재판에 얘를 회부할 때. 아니면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잖아요. 할 때. 이때 수사가 끝나는 건데 재판에 회부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기소권이고요. 기소이고요. 기소. 재판에 회부하지 말자라는 결정이 불기소입니다. 즉 이 판단은 점이에요, 점. 하냐 마냐니까. 그때 수사가 끝나는 거고 그럼 얘가 재판에 회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수사 종결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은 이름이는 수사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재판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기소권입니다, 여러분. 수사 종결권은 수사가 들어가 있지만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권입니다. 실질은 기소권이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소권의 동전의 반대 양면이에요. 양면이네. 기소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수사 종결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특수부가 형사 3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잘 봐요.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그렇게 목록하게 치시는 분들한테 수사 기소 분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수사를 개시한 자, 좋아, 쟤 잡자. 그 이제 경찰이 라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사람. 포켓몬이를 하는 거지. 이걸 결정하는 사람하고 얘는 죄가 있으니까 재판에 회부하자.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보내주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이걸 같은 사람이 결정하면은 그게 윤석열 특수. 그 윤석열 한동훈이지.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준 거거든요. 줬죠. 1차 종결권. 그러니까 기소권은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할 권한은 안 줬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권한 그것만 준 거예요. 줬죠. 그러니까 절반만 준 거지. 절반만 준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 개시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 종결권도 일부 보유한 거예요. 그러네. 약간 윤석열 특수부처럼 된 거죠. 약간은 돼 있네. 경찰이. 약간 그렇게 돼버렸고 그때 검찰 특수부는 뭐 했어요? 수사 개시권 보존했잖아요. 인지수사권. 특수부를 그대로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또 당한 거예요. 이게 야합인 거야 이게. 맞아. 검찰은 특수부를 살리고 경찰대 수뇌부들은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즉 불기소권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논아 먹은 거야. 권한 논아 먹기가 되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변호사의 설명이 맞아. 수사 개시권하고 수사 종결권을 분리해야 되는 근데 거야. 왜 이런 설명을 안 합니까? 이런 설명. 김규현 변호사님만 해. 아주 지금 아니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한다. 아니 이거 질문 주신 분 너무 칭찬드립니다.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아이디 한번 읽어드려야지. 야 이분 정말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고냥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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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요. 감사드립니다. 수준 높은 우리 시방쇼의 질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거의 근데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이제 발단만 한 것 같은데. 가실 때 다 됐어요. 이제 예정된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올게요. 아니 뭐 언제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언제든 시방쇼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약은 그거죠. 수사 독점, 기소 독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독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모든 절차 다 통제돼야 된다.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검찰 편을 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사 독점도 깨야 돼서 경찰도 쪼개야 되지만 기소 독점 이거 진짜 심각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게 공소청도 전 가급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권 깨야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쪼개야 돼요. 잊지 마십시다. 그럼
그럼 오늘 너무 좋은 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의 좀 마무리 인사 그래도 좀 저희가 듣고 오늘 좀 마무리 우리 또 슈퍼챗 읽어드릴 게 많으니까 좀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처음에는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그 어떤 분 눈에는 야 김규현 저 좋아했는데 갑자기 저 왜 저러냐 갑자기 굉장히 실망이다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할 때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 쳤잖아요.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대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던 소수 유튜브하고 언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뉴스타파하고 몇 개 소수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소수죠. 그때 막 구독자가 엄청 줄었다 그러더라고. 맞아. 뉴스타파가 거의 인민재판을 당했어요. 특히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인민재판 당했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뉴스타파 맞았잖아요. 옳았죠. 그때 뉴스타파 옳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뉴스타파는 그러면은 뭐 반문이어가지고 반정권이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소신껏 그러니까 민주진영 안에서 국민의힘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민주진영 안에서 자기의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뭐 약간 김용민 의원, 민용배 의원, 뭐 정청래 의원 당대표 아니면 대통령실에 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나 뭐 우상호 부장관, 우상호 정무수 이런 분들 결국에 만나가지고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한 과정이에요. 그런 거는.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게 맞다. 그치만 그거 없애면은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기소전 조사 제도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지금 타협책을 만들어가지고 합의점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믿고 맡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탄핵 때 5대3 뭐 락 걸렸다, 대드락 걸렸다 맞아요. 이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무조건 8대0이 나온다. 그러면서 막 총탄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도 자 총탄핵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 제일 정보가 많은 데는 민주당 지도부고 이재명 대표다. 여기서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5대3 락 걸렸다 우리가 불안해서 지금 당장 탄핵 다 밀어붙여야 된다 라고 했다가 이를 그르치면은 완전 다 끝나는 거다 이게. 그거 조선일보가 원하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제 대통령을 믿고 당을 믿고 이러고 가면 좋겠다. 얼마 안 됐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요것만 짧게 정리드릴게요. 제가 지금 왜 토론이 필요한지 지금 이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안이 다릅니다. 두 안이 다르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지금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학계에서도 한인석 교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또 박찬훈 교수님 훌륭하신 분인데 두 분도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은 더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시민단체도 지금 경실련 입장이 법무부 아니고 그리고 민병과 참여연대가 행안부 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들도 다 다양합니다. 시민단체들도.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론을 하고 우리가 막 질질 끌어가지고 개혁을 막자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시민단체 또 당 내부, 당끼리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개혁할 때 제대로 잘해보자. 그 얘기로 저는 마무리. 충분히 심사적으로 수기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이제 전환길 뭐 그 저쪽처럼 무슨 전광훈파하고 무슨 뭐 소년보파 뭐 이렇게 광화문파 여의도파야 가려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지난 한 2주째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열기가 잘 식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뜨거워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하고는 교통정리에 이미 들어갔고 여당도 거기에 좀 뭐랄까 좀 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론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슈퍼챗 주신 분들 아유,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읽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참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는데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또 댁에 가셔야 되는 또 일정도 있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통으로 묶어서 저희가 오늘은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요? 또 이제 예정된 시간이 또 우리가 게스트분을 또 모셨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내용을 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은 조금 예정된 것보다 좀 오버가 돼서 아유, 죄송합니다. 또 집에 가보셔야 될 또 일정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감사 인사로 좀 대신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분들 슈퍼챗 주신
많은 분들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현주님, 뭐 혜민님, 네. 뭐 김준희님, 뭐 너무 많은데 너무 이걸 많으셔.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오징어 땅콩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눈에 들어오고 윤 어게인 프리즌 이런 분들도 보이고 막 하는데 아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임광재님을 비롯해가지고 다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예. 자 저희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한 스페셜 시방쇼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방! 다음에 또 모실게요. 안녕!